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통계 2의 8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그죠?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정규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이 정규 분포를 그죠? 표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했을 때에 그 이점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으면서 이번 시간은 이제 그죠, 그 예제를 통해서 정규 분포를 표준화했을 때의 어떤 장점, 그죠?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제 5.5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6페이지의 예제 5.2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가 그죠? 이 문제가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60이고 1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의 그죠? 평균과 표준 편차니까 이것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평균이 60에 대해서 뭡니까?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분산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 점수는 이러한 분포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그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80과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5의 제곱,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학생이 받은 수학 점수 80점하고 영어 점수 85점에 대해서 어느 과목이 잘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를 비교를 할 텐데, 그죠? 특징이 뭐냐면 같은 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그죠?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이 그죠? 같은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같으면 이제 같은 정규 분포 상에서의 어떤 뭡니까? 점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은 뭡니까? 평균이 그죠? 60하고 80하고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뭡니까? 영어 점수가 평균이 높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평균이 좀 낮죠.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분산이 크고 분산이 좀 작은 경우죠. 그죠? 그럼 이 점수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수가 더 잘했다고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요래 비교해 보기는 그죠?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고 그러려면 그죠? 또 번거롭고 어려우니까 이거를 뭡니까? 표준화를 시켜서 하나의 좌표상에서 비교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을 두 개를 뭡니까? 하나의 좌표상으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표준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표준화를 시키면은, 자, 수학 점수는 뭐가 됩니까? 자, 정규분포 평균이 60이고 10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평균이 80이고 5의 제곱이죠. 자, 표준화 시키면 표준화가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U였죠. 자, 분산이 표준편차, 이게 표준편차죠. 그죠? 여기 표준편차가 10이니까 10분의 80 빼기 뭐가 됩니까? 80 빼기 x가 80이죠. 이 점수 80점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걸 z 점수는 2가 나옵니다. 그죠? 자,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는 80의 5의 제곱이니까 표준화 시키면은 5의 시그마가 5분의 85점에 대한 그 평가를 하니까 85 빼기 80에서 이거는 1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이걸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표준 분포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2점하고 1점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어떤 게 다른가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입니다.
자, 수학은 60점에 대해서 분산이 더 크죠. 분산이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더 퍼지겠죠. 더 퍼진단 말은 뭡니까? 첨점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는 뭡니까? 평균이 80점이고 분산이 작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간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뭡니까? 자, 표준화를 시킵니다. 자, 표준화를 시키면은 평균이 뭐가 됩니까? 이 형태가 다 제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제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그마 브레이크죠. 제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험한 거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60하고 80을 뭐가 됩니까? 다 원점으로 0으로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분산은 그죠? 물론 분산은 이제 1로 만드는 거죠. 1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로 만들었으니까 80에 대해서는 2점이 나왔고 85점에 대해서는 1점이 나왔죠. 그럼 이게 이제 더 높기 때문에 따라서 수학 점수의 뭡니까? Z 점수는 2가 되고 영어 점수는 1이 되죠. 그래서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도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영어보다는 수학을 더 잘 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처럼 뭡니까? 이 상태로 봐서는 수학 점수가 60이고 영어 점수가 80이고 이 분산이 더 심하고 작은 데서 그죠? 어느 점이 잘했다고는 그죠? 좀 판단하기가 그런데 그죠? 이거는 뭡니까?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고 나니까 그죠? 한눈에 보이죠? 자, 원점 기준으로 해서 1, 2가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잘한 점수죠. 그죠? 평균을 다 0점으로 이렇게 바꾸었죠. 평행이동 시켰죠. 그 다음에 분산도 표준 편차도 뭐가 됩니까? 1로 다 바꿨습니다. 어느 식을 통해서? 이 식을 통해서 그죠? 바꾸고 나니까 80점과 85점에 대한 식의 이제 그죠? 형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더 잘했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이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즉 의미가 뭐가 됩니까? 의미가 되니까 정규 분포의 뭡니까? 정보를 어디서부터 갑니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의 뭐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를 계산합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를 계산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게 또 하나 방식이 바로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됩니까? 확률을 구하면 뭐가 됩니까?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뭡니까? 0이고 이 점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므로 확률을 계산할 때 다음 유형을 기초로 확률을 계산한다. 확률 계산할 때 대칭이니까 한쪽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유형 1번입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표준정규분포 전체 면적은 1이죠. 우리가 항상 뭡니까? 전체 면적은 즉 확률이니까 1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Z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확률은 1이고 그림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요거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1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이 뭐냐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절반의 면적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반이니까 그죠? 2분의 1 즉 0.5가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Z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Z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은 똑같이 뭡니까? 0.5죠. 그래서 요것도 뭡니까? 확률, 면적이 0.5가 되고 여기 왼쪽에 대칭이니까 그죠? 요것도 0.5가 되죠.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전체는 1인데다가 반을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세 번째. 자, 임의의 ZA점에서의 확률이 자, 임의의 ZA점입니다. A점의 확률이 자, 이것이 0.3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죠? ZA가 이렇게 되면 ZA가 뭐 여기 Z의 A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거의 뭡니까? 면적이
0.3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됩니까? Z가 A보다 더 크거나 같은 데 대한 요거 여확률이라고 그러죠. 자, 확률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전체가 1이니까 요거 뭡니까? 1 빼기 0.3에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0.7이 뭐가 됩니까? 요거보다도 큰 확률이 되겠죠. 이거는 작은 확률이 0.3이 되겠죠. 그래서 0.7이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이거 똑같은 거죠. 자, ZA보다도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크거나 같은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됩니까? 두 개 중에 정보, 정보 한 개 있으면 되겠죠. 그죠? 둘 중 정보가, 정보가, 그죠? 둘 중 정보가 하나만 주어지면 뭡니까? 나머지 정보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표준 정규분포 뒤에 가면 부록 있죠. 부록에 펴보시면은 이 하나에 대한 정보만 주어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죠? 앞에 이런 유형 3번의 계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있네, 그죠? Z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3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0.7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네 번째입니다. 자, 확률 면적의 대칭성이 존재한다.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뭐가 됩니까? 자,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은 0에서 뭡니까? 마이너스 1까지의 요 확률은 뭐가 됩니까? 대칭이니까 똑같은 거죠. 0에서 1까지의 확률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문제가 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그죠?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면적에는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형태입니다. 자, 확률 면적의 배수 관계가 성립한다. 배수란 것은 그죠? 어떤 곱하기 상수를 하는 거죠. 즉 뭐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에서 1. 이것도 대칭이니까 그죠?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그죠? 여기까지 확률하면 그죠? 여기까지 확률 같은 경우 대칭성에서 반만 해가지고 그죠?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0에서 z분할 1에서 곱하기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의 확률은 뭐가 됩니까? 이 확률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걸 말하는 거죠.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z가 마이너스 1보다도 뭡니까? 작거나 같은 요 확률은 면적은 뭡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죠.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면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하고 같은 면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뭡니까?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이 그림을 가지고 대칭성을 그죠? 생각하면 이 관계가 다 이해되고 또 설명이 될 걸로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5-6에서 우리 교재 119페이지에 있는 예제 5-3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 이것을 그죠? 유형 형태로 표시하시오. 자, 마이너스에서 1입니다. 그죠? 그럼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편하겠죠? 자, 표준 정규분포로 그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이 마이너스에서 2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자, 요거는 요 면적과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Z가 마이너스에서 1이라는 확률은, 자, 대칭성이니까, 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자, 대칭이 여기까지 이렇게 면적을 구하고, 더하기 해서 이제 0에서 뭐가 됩니까? 1까지, 여기까지 면적을 구해준 거가 똑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2까지는 다시,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0에서 2까지가 똑같죠. 그죠? 요 면적, 그러니까 특히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또 뭡니까? 요 대칭성에서 0에서 2까지 면적하고 같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라는 것은 양의 면적으로 생각하면 0에서
2까지 더하기 0에서 1까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2까지라는 것은 여기 0에서 2까지죠.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0에서 1까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된 것이 바로 결국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에서 1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정보들이 주어진다면은 이 정보가 없을 때 이 정보를 구할 때 그죠? 이 주어진 정보들을 이거 아마 프로그램 아마 주어지든지 알겠죠? 그거를 통해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 문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9페이지 5-4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이거를 그죠? 유형 형태로 표시하시오. Z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확률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이제 대칭성을 사용하면 그죠? 1보다 크나 같다 같죠? Z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전체가 0.5니까 그죠? 1보다도 크거나 같죠? 즉 말해서 이거와 똑같겠습니다. 그죠? 요거의 형태는 그죠? 1보다도 크거나 같다. 요거의 형태하고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에서 바꾸면 뭡니까? 0.5 빼기 0하고 1 사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0하고 1 사이에 0.5 빼기 이거는 0하고 1 사이에 0.5 빼기 0하고 1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그림을 표시하면은 Z가 마이너스 1보다도 요거죠. 자, 요 면적은 자,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가 그죠? 같죠? 그래서 같고 그 다음에 Z가 1보다도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0.5 여기 0.5죠? 0.5 빼기 뭐가 됩니까? 0.1 여기 바로 그죠? 요거하고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체 0.5에서 요거 빼버리면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 바로 위에 그래프 형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형태를 그죠?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록에 주어지면은 이런 값들은 뭡니까? 이 부록표를 찾아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록을 통해서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0페이지 5-5입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이거를 그죠? 유형 형태로 표시하시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자, 그림하는 그림도 그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대칭이니까 그죠? 0에서 2까지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는 것은 0에서 2까지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여기 되고 여기가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영역은 다음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표를 이용하여 표준정규표 확률 계산. 주어진 표라는 것은 여기 그죠? 우리 부록에 주어진 표를 말하는 거죠. 자, 교재마다 확률을 또 면적을 알려주는 표준정규 분포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주어집니다. 자, 교재의 부록에 표시된 확률, 면적은 Z가 0 이상인 값을 갖는 경우에 다음과 정보를 넣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면 Z가 0 이상인 값, 0 이상인 값, 여기에 대한 정보가 P가 뭐가 됩니까? Z가 요거의 확률을 부록에서 보여줍니다. 자, 어떤 책들은 뭡니까? 이거 아니라, 그죠? 뭐, 이게 조진이 다르게 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책은, 우리 교재입니다. 그죠? 우리 교재. 자, 우리 교재는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대한 뭡니까? 정보를 우리가 보여준다. 즉 말해서, 이 밑으로는 정보가 없다는 얘기죠. Z가 0 이상인 값을 갖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요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정보만 지금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을 부르게 보여준다. 우리 교재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앞에 유형 있죠? 유형 5가지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확률 면적적 Z가 0에서 Z로 표진 표시가 있다면은 이 다음 표시는 그죠? 다음과 같은 값을 따라서 찾는답니다. 그래서 표 Z 값의 행과 열이 일치하는 점을 찾아서 다음 방법으로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1의 자리와 소수 이하 첫째 자리입니다. 그죠? 1의 자리. 요거는 소수 이하 둘째 자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요거는 소수 둘째 자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서 0.3이다. 요거는 뭐가 됩니까? 확률 0.3에 대한 확률을 보는 거죠. 0.3에 대한 확률. 그래서 P가 뭡니까? 0과 Z가 여기 0. 확률 0. 여기 그죠? 요렇게 해서 이거 맞으니까 0.3이죠. 0.3에 대한 뭡니까? 이 Z 값을 보여주는 경우죠. 잘못됐다, 그죠? 여기 지금 주기를 치웠어, 여기. 여기 확률. 요 확률 값이, 그죠?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 확률 값이 여기 주어지고, 여기, 요 Z 값이 뭐가 됩니까? 0.3이라는 얘기죠. 3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0.32까지의, 그죠? 확률을 알고 싶다 그러면 뒤에 표를 보면은 0.3회가 2를 찾으면 값이 나오죠. 이 값이 바로 여기에 대한 확률 값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값들은 뭐가 됩니까? 앞에 유형이 있죠. 유형이 어떤 면적을 구하는 그 공식에 의해서 나머지 값들도 다 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1페이지 예제 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죠? Z가 0.28까지의 그죠? 확률 또는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그죠? 부록의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시오. 그랬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그래프로 대충 그려보면은 0에서 Z가 여기 보시면 그죠? 1.28이죠. 여기가 1.28입니다. 그죠? 1.28일 때까지 요까지의 면적이 그죠? 불을 구하라 그러죠.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가 책에서는 항상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럼 1.28점 뒤에 부록을 찾으면은 Z 1.28의 행과 열의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1.2니까 1단계에서 1.2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0.08을 찾아야 되겠죠. 2단계에 0.08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럼 요거의 행과 열이 만나는 위치를 보니까 3.997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니까 0에서의 0.28 사이의 확률, 면적은 0.3997이다 라고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해서 그죠? 어떤 확률이 주어지면은 이 확률을 또 여기서 찾아서 그죠? 이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역으로 그죠? 역으로 우리가 표준화된 공식이 있죠. 그 역으로 뭐를 찾을 수 있습니까? X값을 찾을 수 있죠. 지금 Z값이니까 Z값에 대해 정보를 알면은 역으로 X값의 값, 즉 정규분포의 값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하나 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가 122페이지 예제 5.7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P가 마이너스 1.5하고 0.5 사이에 어떤 Z값이 이 값이 있을 때 확률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률을 불억의 표준 정교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불억에서는 항상 0에서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주어진다면 그죠? 그럼 이 값을 모조리 다 뭐로 바꿔야 됩니까? 0보다 큰 값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배운 용어에서 마이너스 1에서 0.5는 자 0보다 큰 값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대칭을 이용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0에서 잘라내죠. 자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뭡니까? 대칭성에서 오른쪽과 똑같은 거죠. 0에서 이렇게. 이거는 0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뭐가 됩니까? 0에서부터 시작하는 다양수의 값들로 나오신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건 이렇게죠. 요거는 0에서 1.5 요 면적, 그 다음에 0에서 0.5 요 면적이죠. 자, 그럼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자, 1.5니까 그죠? 1.5. 1.5니까 여기 1.5 있죠? 1.5에 0이니까 0.433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0.433이.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이렇게 보니까 0.5죠. 0.5도 보시면 0.191입니다. 그죠? 0.191로 됐습니다. 요 표에서 그죠? 1단계, 2단계 요 값을 넣는 거죠. 자, 요것도 1단계, 2단계 요 값을 넣는 거죠. 그럼 두 개 이제 합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면적은 그죠? 자, 요거 요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그죠? 0보다 큰 값으로 나오게 되고 자, 불호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바뀌니까 0.6247입니다. 즉 확률이 뭐합니까? Z값이 마이너스 1.5하고 0.5 사이에 확률은 0.6247이다 라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죠? 모든 정교분포, 표준정교분포죠. 표준정교분포에 대한 면적은 불혹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표준정교분포의 확률을 또는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표준화를 뭡니까? 이용해서 정교분포에 대한 값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그죠? 자, 지금 뭐가 됩니까? 불혹을 이용해서 어떤 Z값이 주어졌을 때 이제 확률, 즉 면적을 구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뭐입니까? 확률 면적이 주어졌을 때 불혹을 통해서 이 Z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확률을 만족하는 Z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 예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4페이지 예제 5-8번을 보겠습니다. 자, 확률이 그죠? Z가 ZA보다도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0.9를 만족하는 ZA 값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그죠? 여기 0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0.5가 되니까 이 0.9가 되려면 최소한 오른쪽에 여기가 뭐가 됩니까? Z의 A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니까 전체가 이렇게 0.5니까 여기 약 0. 뭐가 됩니까?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0의 왼쪽에는 있을 수 없죠. 항상 뭐가 됩니까? 0의 오른쪽에 존재한다. 자, 그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확률이 0.5를 넘기 때문에 ZA는 0보다도 그죠? 0보다도 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이 정보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P의 ZA가 이거보다 작다는 경우는 자, 어떻게 정리합니까? 더하기 안 되죠? 0.5 더하기 우리 불호는 뭐가 됩니까? 항상 0 오른쪽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요래 바꿔야 되죠. 0하고 ZA 여기 0.9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넘겨주면은 자 0에서 ZA 값이 0.9 빼기 0.5에서 0.4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확률이 0.4가 되는 이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니까 0.5 여기 0.4가 돼서 0.4가 되는 이 ZA 값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불호를 보시면 되죠. 자, 아래 표준정교분포를 이용하여 이것이 이거를 만족하는 최고의 근사값을 찾으면 ZA가 1.8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디프를 보니까 약 3.997이죠. 이게 제일 뭐 0.4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0.128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1단계, 2단계를 살펴보니까 여기 제일 근사죠. 여기 약 뭐가 됩니까?
0.4가 되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1.28이 되겠죠. 그래서 Z가 1.1보다도 작거나 같은 요 사이에서 그죠? 요 값이 0.4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답은 자 확률 ZA보다 작거나 값이 0.5를 만족하는 ZA는 1.28이고 즉 뭐가 됩니까? 이것을 Z 1.28보다 작거나 같은 ZA의 확률은 0.9가 된다라고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 더 보고 그죠? 8주차 1차 시습을 예제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1입니다. 자, 교재에 그죠? 125페이지 예제 5.9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뭐냐니까 Z가 ZA보다도 그죠?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0.1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만족하는 ZA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정보를 보시면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0이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은 게 0.1이라는 점이죠. 크거나 같은 점이니까 그죠? 0.1이니까 여기 0.5니까 여기 뭐 0.5니까 약 뭐가 됩니까? 약 ZA 값이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게 0.5보다 커버리니까 여기 0.5니까 최소한 요 정도 있어야 되겠죠. 요 정도에 뭡니까? ZA 값이 있고 요거의 면적이 0.1이죠. 그럼 나머지 요 면적이 뭐가 됩니까? 0.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률에서 요것이 0.1이 되기 때문에 ZA가 0보다 작은 값 더하기 이것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냐? 1 빼기 0.1에서 0.9가 되는 거죠. 그죠? 이 값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앞 예제로부터 ZA가 1.28이죠. 아까 0.9일 때 ZA가 1.2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28보다도 크거나 같은 게 0.1이라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ZA는 1.28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값이 1.28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통계에 의해 8주차 1차시 수업을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8주차 2차시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